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 1차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CBT 보고문제 출제 내용을 추가로 반영해서 업데이트했습니다. 관련 자료나 링크는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과 고정 댓글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실망노동자 효과, 부가노동자 효과요. 먼저 실망노동자 효과입니다. 경기가 심하게 침체되면 취업이 더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실업자들이 아예 실망을 해서 구직을 포기해버립니다. 실업자가 구직을 포기하면 그건 경제활동 인구가 아니고 구직 포기자 비경제활동 인구로 변경이 된 겁니다. 경제활동 인구가 구직을 단념하게 됨으로써 비경제활동 인구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실망노동자 효과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요, 실업자가 비경제활동 인구가 됐으니까 실업자 자체도 한 명 줄었어요.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도 줄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도 줄었고요, 실업자도 줄었어요. 실업자가 줄었으니까 당연히 실업률이라는 숫자는 내려갔습니다. 얼뜻 좋아진 것 같죠? 근데 실제로는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진 거죠. 그래서 실망노동자 효과는 실업률을 과소평가하게 만듭니다. 자, 경기 침체 시 일자리를 찾게 될 확률이 낮아지니까 아예 구직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경제활동 인구 자체를 감소시키는 효과, 이게 바로 실망노동자 효과예요. 실망노동자 효과는 실업률이라는 숫자를 낮춥니다. 구직 포기자의 증가는 실업률을 감소시킵니다. 부가 노동자 효과요. 뭔가 부가시킨다는 얘기죠. 플러스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경기가 침체되면 주 노동자가 실직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이 실직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소득이 감소하죠. 그러면 다른 가족 누군가가 경제활동을 참가하려고 시도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즉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고요. 취업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은 실업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업자가 증가하고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죠. 결과적으로 실업률이라는 숫자가 상승됩니다. 하지만 그 경제활동이 더 나빠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의 실업률이라는 숫자는 과대평가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결론은요. 부가 노동자 효과, 뭔가 플러스 시키는 노동자 효과는요. 실업률을 높이게 됩니다. 실망 노동자 효과, 부가 노동자 효과를 결론적으로 딱 하나를 외워야 된다면 이겁니다. 자, 부가 노동자 효과는 뭔가 부가시키죠. 플러스 시키죠. 실업률을 플러스 시킵니다. 실업률을 높여요. 실망 노동자 효과는 뭔가 다운시키죠. 실망 노동자 효과는 실업률을 다운시킵니다. 실업률을 낮춥니다. 부가 노동자 효과는 실업률을 높이고요. 실망 노동자 효과는 실업률을 낮춥니다. 요거는 반드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업률을 하락시키는 두 가지 경우요. 실업률이라는 숫자를 하락시키는 두 가지 경우요. 첫 번째 실망 노동자 효과입니다. 이거 너무 과정이 복잡하니까 차라리 외우는 게 낫겠다고 제가 권고 드렸어요. 실망 노동자 효과는 실업률을 하락시킵니다. 자, 과정은 이래요. 경기가 침체되니까 실업자가 취업 가능성을 포기해서 실망하고 구직을 아예 포기해 버립니다. 구직 포기자는 경제활동 인구가 아니라 바로 비경제활동 인구예요. 그래서 결국 경제활동 인구에서 비경제활동 인구로 변경이 됩니다. 경제활동 인구가 줄었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경제활동 인구에서 비경제활동 인구가 됐으니까 실업자 그 자체도 감소했습니다. 실업자가 줄었으니까 실업률은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요. 10명의 경제활동 인구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8명의 취업자가 있고 2명의 실업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이때 우리가 실업률을 계산하면 10분의 2입니다. 예분의 예요. 이렇게 해서 20%의 실업률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2명 중에 1명이 취업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예 포기해버리고 이쪽 비경제활동 인구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결국은 8명이 취업자고 1명만 실업자죠. 경제활동 인구는 10명에서 9명이 된 겁니다. 이때 실업률을 계산하면 9분의 실업자가 1명이니까 1이죠. 결국 11%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치 20%에서 10%로 실업률이 줄었으니까 경기가 2배쯤 좋아진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경제는 훨씬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 발생한 실업률은 과소평가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실망 노동자 효과가 실업률이라는 숫자를 하락시키는 첫 번째 원인이에요.
실업률을 하락시키는 두 번째 경우 바로 비경제활동인구가 바로 취업을 해버리면 실업률이 낮아집니다. 비경제활동인구가 실업자로 갔다가 취업하는 거 말고 비경제활동인구가 바로 직접적으로 취업을 해버리는 경우, 이 경우가 바로 실업률을 하락시키는 경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경제활동인구가 10명이었다고 치고요. 취업자가 8명이었고요. 실업자가 2명이었어요. 최초의 실업률은 10분의 2죠. 네, 그래서 10분의 2여서 20%의 실업률이었습니다. 근데 비경제활동 영역에 있는 누군가가요, 바로 취업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취업자가 8명에서 9명이 되죠. 그러면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는 바로 9명과 2명을 다 더해야 되니까 10명에서 11명이 됩니다. 이때 실업자는 변하지 않고 2명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실업률을 계산해보면 11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약 18%의 실업률을 얻을 수 있어요. 즉 실업률이 20%에서 18%로 2% 정도 내려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요. 비경제 인구가 취업을 하게 되면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게 되고 결국 실업률이 하락하게 됩니다. 바로 앞에서 배웠던 우리 부가노동자 효과하고는 살짝 달라요.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부가노동자 효과는 이 비경제 활동 영역에 있던 사람이 실업자로 이동하는 거예요. 실업자로 이동하기 때문에 실업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실업자로 가는 게 아니고요. 바로 취업자로 가버렸기 때문에 실업률이 하락하게 됩니다. 부가노동자 효과하고는 명확하게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두 가지 경우요. 첫 번째 실망노동자 효과고요. 두 번째는 비경제 활동 인구가 바로 취업을 한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입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의 핵심 이론 파트입니다. 교재에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여 년간의 모든 문제를 분석해서 2200여 개의 필요한 모든 문제를 주제별로 모았습니다. 이론서와 문제집을 한 권으로 완성한 문제 기반 학습지입니다. 이 한 권만으로도 완벽한 수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영상 아래 댓글에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필립스 곡선입니다. 필립스 곡선이란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 즉 가격 인플레이션이죠. 그 다음 실업률과 임금 상승률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곡선이에요. 즉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은 서로 상충관계, 즉 역외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가 상승률과 임금 상승률은 여기에서 일치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베버리지 곡선 혹은 실업 결혼 곡선입니다. 종축은 결혼 숫자고요. 횡축은 실업자 숫자입니다. 이 그래프가 원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결혼 숫자가 늘어나도요, 여전히 실업자 수가 같이 따라 늘어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기업이 아무리 적임자를 찾으려 해도 못 찾고 여전히 실업자 수가 여전히 같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죠. 그 의미는 결국 구조적 실업자 수가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구조적 실업자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의 실업자 숫자에서 현재의 결혼 숫자를 서로 빼주면 바로 수요 부족 실업자 수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수요 부족 실업과 비수요 부족 실업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예요. 두 번째 포인트. 하지만 우리가 이 그래프 어디에도 마찰적 실업 정보를 우린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을 구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두 가지,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구조적 실업이다. 두 번째, 마찰적 구조적 실업은 구분할 수 없다. 이게 실업 결혼 곡선, 베버리지 곡선의 포인트입니다. 직업 탐색 이론입니다. 탐색 기간 길어지면 당연히 탐색 비용 증가합니다. 직업에 관련된 정보를 얻는데 소요된 그런 지출, 이것도 다 인적 자본 투자의 한 형태예요. 요거 다시 기억하세요. 이때 사용된 지출도 다 인적 자본 투자의 한 형태입니다. 탐색 기간 길어지면 당연히 더 좋은 일자리를 찾게 될 확률 높아지고요. 탐색 활동은 노동시장 정보의 불안전성에 기인하게 됩니다. 정보의 불안전성, 그러면 바로 마찰적 실업이죠. 그래서 직업 탐색 이론은 마찰적 실업에 관련이 있습니다. 마찰적 실업은 정보를 수집하고 탐색하는 과정에 있는 실업이고요. 탐색적 실업이라고도 합니다. 자, 구조적 실업에 관련이 있다. 이거 오답이에요. 마찰적 실업에 관련이 있습니다. 탐색 비용은요, 비용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구직 활동을 위해 쓴 직접 비용 당연히 들어가고요. 기회 비용도 포함됩니다. 기회 비용도 포함됩니다. 요것만 들어간다 오답이에요.
직업 탐색은 자기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가장 좋은 일자리를 찾아가는 활동이고요. 탐색은 한계 기대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아질 때까지 계속합니다. 중장년층에 비해서 청년층이 평생 소득에서 관점에서 보니까 직업 탐색의 기대 소득이 더 큰 겁니다. 케인즈의 실업 이론입니다. 노동자는 화폐 환상, 즉 화폐라는 숫자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어서 실질 임금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요. 명목 임금, 예를 들어서 월급여액 같은 숫자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제공하는 노동의 공급은요, 명목 임금의 함수예요. 노동자의 공급이 실질 임금의 함수다. 이게 오답입니다. 노동자는 명목적인 걸 좋아한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노동 공급은 명목 임금의 함수입니다. 노동자들은 명목임금의 하락에 저항하니까 명목임금은 하방경직성을 갖습니다. 반대로 기업인은 자재비 등의 물가 정보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물가까지 반영이 된 실질임금에 따라서 노동의 수요를 조절합니다. 기업이 제공하는 노동에 대한 수요는요. 그래서 실질임금의 함수입니다. 자, 이렇게 기억합시다. 기업인은 실질적인 건 좋아하고요. 노동자는 명목적인 걸 좋아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도 될 것 같아요. 비자발적 실업의 원인을 유효 수요의 부족으로 설명을 했고요. 케인즈는 실업의 해소 방안으로 재정, 투자, 융자의 확대, 그리고 통화량의 증대 등을 주장했습니다. 실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요. 실업 정책에는 고용 안정 정책, 그리고 고용 창출 정책, 그리고 사회 안전망 정책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고용 안정 정책에는 직업 훈련 효율성 제고, 그리고 고용 서비스 제공 같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적성 검사나 취업 지도, 직업 소개, 해외 고용 관리 이런 것들이 다 고용 서비스 제공에 해당되는 거고요. 고용 안정 정책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고용 창출 정책, 직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업률로부터 탈출을 촉진하는 그런 정책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 무슨 유연성 확보, 공공시장 유연성, 고용시장 유연성, 공공부문 유연성 확립 이런 것들이 바로 고용 창출이에요. 이거 근무시간 유연제도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고용을 창출하려는 거 고용 창출 정책이고요. 사회 안전망 정책에는 실업급여, 실업부조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실업급여요. 실업급여는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한 사람한테만 줘요. 그래서 이게 출제가 되는 거예요.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한 사람한테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경제활동 참가가 증대됩니다. 실업급여는 경제활동 참가 증대시키는 영향이 명백하게 있고요. 그 다음 실업급여는 사회안전망 정책에 해당합니다. 이 두 가지는 꼭 같이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 내용은 블로그와 전자책에 동일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드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